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네 가지를 속여라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속인다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때로는 지나친 솔직함이 독이 되고 무분별한 친절이 우리를 상처 입히며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투명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관찰한 후 우리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명한 거리두기를 통한 건전한 인간관계의 기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서로 상처 주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네 가지를 속이는 것은 사실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적절한 경계를 만들어 서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애쓴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열심히 어필했던 기억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카드를 한 번에 보여주는 사람은 곧 그 가치를 잃는다. 이는 결코 자신을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자기관리의 기술입니다. 직장에서 김 과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첫날부터 자신이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며 회계 업무까지 완벽하다고 어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감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료들은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뭐든 다 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의 능력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감탄은 사라지고 기대만 높아졌습니다. 반면 이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어려울 때 갑자기 완벽한 영어 실력을 선보이고 예산 문제가 생겼을 때 놀라운 재무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이 부장님이 이런 능력도 있었구나 하며 새롭게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을 처음부터 다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낍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보여주지는 않았나요?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환경에서는 관찰부터 하세요. 어떤 능력이 언제 필요한지, 어떤 재능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파악해 보세요. 둘째, 능력을 단계적으로 드러내세요. 오늘은 이것, 다음 주에는 저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다면성을 천천히 보여주세요. 셋째, 저도 사실 이런 것을 조금 할 줄 압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과시가 아닌 필요에 의한 도움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가끔은 잘 모르겠네요라고 말할 줄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조금씩 나누어 준다. 그래야 오래도록 존경받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이나 속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큰 소리로 웃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며, 화가 날 때는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 반문합니다. 감정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자신을 타인의 조종 대상으로 만든다. 직장에서 박 대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정말 솔직한 사람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무실 전체가 들릴 정도로 크게 웃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의 감정 상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박 대리 기분이 안 좋으니까 업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부탁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결국 박 대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들이 활용하는 감정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솔직함은 오히려 그를 예측 가능하고 조종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정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과도하게 들뜨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감정을 감추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온도 조절을 배우세요. 10의 기쁨을 느꼈다면 7 정도로 표현하고, 10의 분노를 느꼈다면 3 정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즉각적인 감정 반응보다는 한 템포 늦춘 반응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감정은 조금 더 보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 더 절제하세요. 이것은 관계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항상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세요. 같은 감정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마치 모든 문을 열어놓은 집과 같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도 그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보여주지 마세요.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순간에 보여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의미 있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나요?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이용당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생각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기를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다. 회사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 최 씨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의 아이디어에 대해 그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직언했고, 동료의 프레젠테이션을 보고는 준비가 부족해 보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씨 주변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졌고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한테 말하면 바로 다른 사람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반면 김선임은 달랐습니다. 그도 생각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라고 말하며 일단 들어보았고, 때로는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라고 부드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임을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와 신뢰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할 생각을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선별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이 상대방과 나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이 이 말을 할 적절한 때인가? 를 고려하세요. 옳은 말도 잘못된 타이밍에 하면 옳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를 판단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항만 불러일으킵니다. 넷째, 이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우회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창고를 가지고 있되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꺼내어 보여준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한마디의 신중한 말이 100마디의 솔직한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지혜로운 소통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말하지는 않았나요? 그로 인해 오해받거나 관계가 어려워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침묵과 선별된 말의 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진정한 친구라면 내 모든 약점도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솔직하게 내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 라고 여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순진한 생각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두 드러내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공격할 무기를 건네주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신입사원 이 씨는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자신의 약점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숫자에 정말 약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 너무 떨려요.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셔요 등등. 처음에는 동료들이 정말 솔직하고 귀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숫자 관련 업무는 이 씨에게 맡기지 않았고 아침 일찍 하는 회의에는 이 씨를 빼고 진행했으며 술자리 네트워킹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솔직함이 오히려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인정한 약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의 한계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박 대리는 달랐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약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전략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인정할 때도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성장 의지와 함께 표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박 대리를 겸손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지혜입니다. 약점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현명하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점과 개선점을 구분하세요. 저는 이것이 약해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약점을 인정할 때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세요. 발표를 잘 못하지만 요즘 스피치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처럼 말이죠. 셋째, 상황에 따라 약점의 노출 정도를 조절하세요. 업무 관련 상황에서는 더 신중하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점보다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대화법을 사용하세요. 숫자는 약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는 자신 있습니다처럼 균형 잡힌 자기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방어막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할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사람들에게 적절한 순간에 보여줄 때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진정성이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성장해 나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는 않았나요? 그로 인해 기회를 놓치거나 상처받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자신을 관리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립의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지혜들이 모두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항상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강 부장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민감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후배들 앞에서는 멋진 선배로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정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이 분명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이런 모습을 더욱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자립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서 생각하고 성찰하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기고 의미를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셋째,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에서 최고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경계가 있는 정원이 더 아름답듯이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친했던 친구와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지기 시작한 경험.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서로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화내게 되면서 관계가 피곤해진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를 상처 입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관계를 위한 배려입니다. 둘째,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세요. 직장 동료와는 업무적으로 친밀하되 사생활까지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일정한 예의와 격식을 유지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세요. 24시간 연락 가능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의 시간과 공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뛰어난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관찰에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어떤 사람이 신뢰받는지, 어떤 사람이 피하게 되는지 주의 깊게 봐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예측 불가능해서 부담스럽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받는다. 자신만의 주관이 없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더 안정감을 준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사람의 도움이 더 소중하다. 혼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더 독립적으로 보인다. 이런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를 실천하면서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는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끼리 만날 때 진정한 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의 능력을 질투하지 않으며 서로의 감정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을 지킬 줄 알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두 개의 독립된 원이 적절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과 같다. 서로 겹치지도 않고 완전히 떨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 이런 우정에서는 서로를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즐기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현명하게 거래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타협과 조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의 분위기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핵심 가치관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되 속으로는 자신만의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친선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상과의 현명한 거래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평화를 얻는 것, 그리고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들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쉽게 주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지혜는 모두 이런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는 방법들입니다. 능력을 점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과도한 기대와 이용을 피한다. 감정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조종당하는 것을 막는다. 생각을 선별해서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한다. 약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처받을 위험을 줄인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여러분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속인다는 표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사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모든 능력을 처음부터 드러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롭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현명한 자기관리입니다. 둘째, 당신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성숙한 소통법입니다. 셋째, 당신의 모든 생각을 다 말하지 마세요.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지혜롭게 선별하세요. 이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넷째, 당신의 모든 약점을 드러내지 마세요. 약점을 성장의 기회로 재구성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지혜를 실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냉정하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간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해 보세요. 내일은 감정을 한 템포 늦춰서 표현해 보세요. 모레는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보여주세요.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충전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에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관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사람들과 나누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현명하고 더 평화로우며 더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지혜로 가득하고 이런 평화로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물림이었습니다.